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2회, 이번 시간에는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영역이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시모집에서 비교과 영역 반영 대학에서는 전형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결상황, 수상실적,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의 주요 비교과 영역 및 대입에서의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학적 사항인데요. 인적 학적 사항은 특기 사항을 통해서 학적 변동이 많이 있는 그런 특이한 사항을 확인해서 그 학생의 인성과 태도 등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결인데, 출결은 학생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지각 결석 조퇴는 감점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하면 학생의 성실성, 책임감 등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은 2024학년도부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3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반영이 된다. 그래서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학기당 하나만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인데요.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특수성, 문화예술, 예체능 관련 이런 동아리 활동들, 또 영역과 연계된 그런 동아리 활동들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또 봉사활동 내용들 반영하게 되는데, 봉사 관련 어떤 수상 실적이나 봉사 시간보다는 어떤 질적인 봉사활동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좀 특정 기간에서 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한 활동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리더십이나 학교 활동, 인성과 가치관, 또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들이 다 평가되는 이런 영역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관련된 이런 활동의 내용의 충실도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2024학년도부터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나 또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상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인데요. 교과 세특,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수업에서의 학생의 학습 태도, 또 성실성, 또 학업의 충실도, 또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단위 관련된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과목별 학년별로 성취도의 변화도 봅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상향,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향상됐는지 발전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독서활동 상황인데요. 독서활동 상황은 자기소개서나 면접평가 이런 데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2024학년도부터는 미반영이 된다,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것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학년 말에 기록을 하는 것인데요. 학생의 어떤 추천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입력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희망사항, 담임교사가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로 희망사항도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동,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 이런 것들은 좀 학급 담임 선생님이 기록을 하게 돼 있고요.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지도교사가 기록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교과 세특은 그 수업 담당 선생님이 기록을 하겠죠. 기록을 하는 것이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의 주체인지 그것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입 전형 자료 생성의 범위인데요. 학생부 전산 자료 중에 대입 제공의 범위입니다. 대입에 넘어갈 때 인학적, 출결, 수상, 또 창체, 교과학습 발달사항, 독서, 종합의견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종합의견의 경우는 2학년 때 것까지만 대학에 제공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인데 이건 2023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글자 수는 거의 다 500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기재가 되지 않고요. 진로활동은 700자죠. 진로활동. 다른 것들은 다 500자이고 진로활동은 700자이고 독서활동은 도서명과 저자 정도만 기록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500자. 이것이 2023학년도 기준이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건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것,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 활동, 이것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특히 뭐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학교 교육 계획 이외의 어떤 체험 활동 중에 기록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그런 행사는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기재 불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인어학 시험, 또 교회 경시대, 교내 어떤 인증시험 이런 부분이나 교회 학교 밖에서 받은 상, 또 발명 특허, 해외 봉사 이런 부분은 기록할 수 없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기재 금지 행위인데요. 학생부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어떤 행위, 예를 들면 항목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은 기록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할 수도 없고,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부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는 셀프 생기부, 이것도 안 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서술형 항목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 학교 교육 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이것은 학생부 기재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기간의 산출 및 소감문, 독후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과제를 부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출하라, 그것을 가지고 학생부 기록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과제를 부여했다면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 요약 부분인데요. 인적 학적 사항 부분, 기록 부분, 출결이죠. 출결 부분, 결석이 일수, 지각, 조퇴, 결과, 질병, 미인정, 기타로 구분해서 기록을 한다. 기타 결석의 경우는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상 경력,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것은 기록이 됩니다. 교내상만 기록이 되는데요.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인데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한 범위.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주체 주관한 것,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것은 다 기록이 된다. 또 다른 곳, 하고등학교에서 주체 주관한 그런 체험활동, 학교장이 승인해서 간 것이라면 그것이 기록이 되고, 또 교육 관련 기관, 교육청에서 한 그런 활동들은 또 기록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되고요. 또 자유탐구 활동으로는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이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인데요. 정규 교육과정 내 동아리, 정규 교육과정 내 동아리 기록이 되죠. 그다음에 자율동아리인데요. 자율동아리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2024학년도부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교육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것은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짜놓고 희망자를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진로희망사항인데요. 진로희망은 대입의 미반영, 생활기록부에 기록은 되지만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입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인데요.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교과 세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대입에 거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수업이 학생 참여형 수업, 또 수업과 연계된 어떤 수행평가, 이런 부분에서 교과가 관찰한 내용을 선생님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잘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업량 유연화라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보통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보통 한 3일 정도 모든 수업 시수를 1시간씩 빼서 그것을 한 17시간 정도를 만든 다음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런 활동을 했을 경우 학교가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진로 적성을 잘 고려해서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좀 좋게 기록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독서활동 사항인데요. 독서활동 사항은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알아두시고요. 다만 선생님이 수업 과정의 일환으로 독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독후감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교과 세특에 기록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보시고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이라면 적극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 요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을 관찰해서 기록하는 것이고 학년 말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교과 영역은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전형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열정과 잠재력을 보여주신다면 비교과 영역이 잘 관리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